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의 용법 4월의 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4월은 입하부터 여름의 시작인 입하입니다. 입하부터입니다. 4월은 병화로 양기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만물이 길게 자란다 하여 장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 동지로부터 자월의 일양이 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월을 계산으로 그리면은 맨 밑에 양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오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축인묘 진사까지 할 때 하나씩 양 기운이 올라가서 축월의 2양, 인월의 3양 해서 4월에는 전부 다 6양이 됩니다. 그러니 양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만물이 길게 자라나는 시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은 양기가 충만해서 출행이 원활하고 그리고 또 밝고 기쁨이 많은 시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밝고 환하고 기쁨이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그리고 칭찬을 하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화합하고 그래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가는 시절이 4월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들은 소리내서 울고 뭐 지렁이가 나오고 오이처럼 길게 자라는 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병화의 양기를 받은 그러니까 화가 쓴맛이잖아요. 그래서 화의 양화한 기운을 받은 쓴맛이 나는 채소와 약초가 자라는 시기입니다. 4월은 여름의 시작이니까 이제 만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지고 그리고 이제 길게 자라는 장하의 시기입니다. 천지의 생명이 모두 다 나타나서 저마다 큰 소리를 내는 시기이고 자연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기다란, 장하니까 기다란 동물이나 식물이 출현하는 것이 또한 4월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고서의 얘기 원령에 이제 4월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4월은 음기가 완전히 물러나서 죄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재능을 가려서 승진시키고 그리고 힘자랑을 시켜서 등용하고 모두 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사람을 골고루 평등하게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기라는 것이 이제 태양의 기운이 만물을 크게 기르니까 자라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중에서는 이제 장성한 것은 골라서 키우고 그럴 때는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뭐 큰 나무를 베어내거나 그런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죄인을 처리할 때도 양기, 태양의 기운에 의해서 관대함으로 용서와 배려로서 죄인을 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모든 것을 균등하게 일한 만큼 모든 것이 균등하게 일한 만큼 할당을 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풍요로운 때 풀벌레가 노래하듯 즐거운 그런 시기이다. 풍요로운 때다. 이런 거죠. 그러니 4월은 많은 것들이 피어나니까 풍요롭고 그래서 다투지 않고 모두 화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4월은 이제 양기가 아주 극에 달한 그런 만물이 화합하고 즐겁고 명랑한 시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4월에 기운의 섞임을 보면 이제 만약에 4월에 신월의 기운이 섞이면 금이 이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금의 건조한 기운이 그 생명을 키우는 습기를 덜어내서 비가 내려서 작물이 기다랗게 자라지 못하듯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이제 피신을 가거나 신월의 기운이 섞이면 사람 간에 서로 어울리지 못한 그런 조한 기운이 섞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지러지게 될 수 있다. 관계가 이지러질 수 있습니다. 4월에 해월의 기운이 섞이면 이제 해월이 한기잖아요. 한기를 부려서 초목을 시들게 하며 그러면 이제 초목을 시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서로 역행을 해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일해 놓은 수확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
4월에 인월의 기운이 섞이면 이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꽃을 피우고 이래야 되는데 봄 기운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엽만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결과를 얻기 어렵고, 또한 인월의 기운이 섞이면 중도에 번복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이렇게 이제 4월에 용신을 죄송합니다. 4월에 사령을 살펴보면 4월은 이렇게 무토, 경금, 병화가 사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이에요. 경금은 형체 변화를 이제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미래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병화는 염상한 기운으로 을목을 경금으로 변화하게 하는 기운입니다. 4월의 그 만물의 모습은 번식하는 개화하는 모습이잖아요. 꽃이 막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월의 만물의 동정은 형체의 이제 완성을, 꽃이 다 피었으니까요. 형체의 완성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미래의 성숙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만약에 무토사령에 나셨다. 무토사령은 병화의 염상한 기운으로부터 을목을 보호하고 자기의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쌓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경력의 과정이고 병화는 4월의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개수는 경력과 또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때 경금은 미래의 결과가 될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경금사령이면 경금사령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더 큰 가치, 미래를 향하는 거잖아요. 경금이. 그래서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때 무토는 환경이 되어주고 기토는 미래의 환경을 나타냅니다. 경금사령의 을목은 경력이고 병화는 성장하는 척토이면서 개수는 환경에 적합한 지혜가 됩니다. 4월의 병화사령은 무토는 이제 을목의, 그러니까 병화사령일 때 무토는 을목의 경력을 만드는 그런 현재의 환경이 되고, 을목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력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경력이고, 개수는 또한 그때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4월의 각각의 사령에 대해서 을목과 개수가 꼭 있어 주어야 을목이 과정이 있고 개수는 그에 대한 지혜가 됩니다. 4월의 방합과 삼합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의 방합은 사오미 방합이죠. 삼합은 사유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운의 섞임을 보면 4월에 이제 5가 있어서 사주에 4, 5가 이렇게 방합을 이루면 그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막 현재 능력만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서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합이 이룬 것만으로도 자기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서 자기의 신분을 노력할 수 있고 조직의 덕으로 환경의 덕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4, 5 방합일 때 술토가 배합이 되면 이 4, 5는 현재 능력만을 노력하느라고 미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 술토가 있으면 빨리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점점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월에 미가 배합돼서 방합으로 배합이 되면 이 사와 미는 뛰어난 재주를 앞세워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인 소통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능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미가 방합이 되었을 때 묘가 배합이 되면 삼합으로 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장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해서 자기 능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삼합은 사유축인데요. 4월에 유가 삼합으로 배합이 되면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술이 배합이 되면 그 노력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력을 겸비할 수 있는 술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4월에 축이 배합이 되면, 삼합으로 배합이 되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식을 열심히 쌓아가는데, 이때 자아가 배합이 되면 사상적인 주관을 지닌 그런 환경을 만나서 자기의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월이 해와 상충이 되면 이제 사가 이렇게 꽃피는 시기잖아요. 개화의 시기에 이제 바로 오곡이 열려야 하는데, 중도의 해수, 얼음물을 만나서 이 모든 곡식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니 가지고 있는 자기의 4월의 양기의 포용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해가 충을 만나면 미가 배합이 되면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 이 얼음물을 만났지만 여유와 인내로 포용력을 발휘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지지의 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천간을 보지 않고 그냥 태어난 그 월령, 태어난 월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운이 섞이는가, 그리고 그 태어난 월을 중심으로 합이, 방합이 어떻게 작용하고 삼합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한 상충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상충에 따른 그 상충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배합이 있으면 그 상충 받은 그 계절, 그러니까 사라는 계절을 떠나서 그 다음에 반대편의 계절로 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월지를 기준으로 월지의 용법, 특히 그 월의 삼합과 배합이 어떻게 작용해서 그 사람의 현재 실력과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배경, 환경을 만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시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맞는 사주가 다 정말 많지가 않아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주를 보시면 갑자, 기사, 신유, 무술, 이분 이제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사유가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유가 삼합으로 배합이 되면 뛰어난 소통력을 가진다, 이렇게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술이 배합이 되면 그 자기의 노련미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자기의 능력을 펼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주는 근왕하고 이분이 이제 정관격이죠. 이분이 이렇게 경호 신미대원에는 체대를 나와서 수영 강사를 하였습니다. 수영 강사를 하는데 이렇게 천간을 보시면은 제극인이 있죠. 이제 이분이 근황하고 제극인이니까 돈에 대한 생각, 돈을 벌어들이고 싶은 생각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분이 임신대운에 오면서 임신대운은 이제 임신이 오면은 이 사주에 이렇게 신유술이 있는 것이 방합으로 섞이면서 이분이 이제 가을 기운, 가을에 상품이나 지식을 유통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임수가 오니까 이렇게 신금하고 임수라는 시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상품을 유통하는 그런 환경과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자세히는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신유술이라는 그 환경에 상품을 유통하는 임수가 와서 시장이 탁 열리면서 이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뭔가를 해봐야겠다. 자기의 뭔가 능력을,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지식을 유통하는 시장으로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임이 탁 만나면 상품을 유통하는 그런 구성, 완성품을 유통하거나 아니면 고급스러운 정보를 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간목이 있으면 이분이 유통하는 능력에 고객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신대운에 수영 강사를 하다가 갈아탔는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증권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현재는 일을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투자자를 유치해서, 예, 거기에 투자자를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소통력이 우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술토를 만나서, 자기의 노련한 경력, 노련미, 유통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노련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지금은 이렇게 자기의 전공, 진로를 완전히 변경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황하니까 능력이 있고, 또 이제 인성이 잘 생하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삼합을 하고 있으면서 술토를 만나면 자기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대운이 이분에게는 되게 중요한 상품을 유통하겠다는 정신력과 시장을 탁 제공한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주는요, 이제 정묘, 을사, 신미, 기축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시기에는 남자분이신데 사주가 근이 없고 근약하고 편인이 왕하고 정관격인데 편관이 투관하고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4월에 방합을 보시면 4월에 미가 방합이 되었죠. 그리고 사와 축이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방합도 있고 삼합도 있으면서 4월에 상충이 없는 분은 이제 먼저 상충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을 떠나려는 생각이 없고요. 사가 방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방합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직의 환경의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조직에서 서서히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축으로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직업적인 재능, 자기의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만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주를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4월이라는 월령을 기준으로 방합을 이루고 있고 삼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암이 방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암이 방합을 하면 사암이 방합만을 하면 이제 4월에 미가 방합되면 좀 전에 뛰어난 재주를 앞세워서 대외적인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이 방합을 하면은 자기의 뛰어난 재주만 앞세워서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묘가 배합이 되면, 이러면 시장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을 하여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합의 덕을 누릴 수도 있고, 삼합이 있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재능을 더욱더욱 발전시켜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이 방합에 유용한 묘가 있으므로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를 보시면 지지의 배합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배합입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의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어렵다는 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4월에 배합을 다 갖추고 있는 굉장히 드문, 그래서 귀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방합을 갖추고 있고 삼합을 갖추고 있고, 방합을 갖춘 것에 묘라는 용을, 우리가 이걸 유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을 갖추고 있어서 자기가 조직의 덕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개인적인 전문적인 재능을 노력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사미라는 방합에 유용한 배합까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시장성이 높은 분야로
능력을 그 시장성이 아주 최고인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또 이제 격으로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편관이 투가 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격이 편인이 왕하고 편인 일간을 잘 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관격이 편인이 있으면 반드시 재생관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재생관이 이렇게 아주 국을 이루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과다하지만 재생관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고요. 이 편관은 이제 과로하겠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또 일간으로 보면, 일간의 신금이라는 일간만으로 보면 이제 신금이 용이 있어야지, 신금이 이제 수가 있어야 자기의 그 개인적인 능력을 잘 발현할 수 있는데, 보시면 운에서 수운이 이렇게 임계로 오고 여기 해자축으로 오죠. 그러면 수운이 이분에게서는 역행인데 수운이 50년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역행한 것조차도 이분에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이 많은, 물론 이분은 현관이 투관해서 신금이 굉장한 정신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지지라는 원령을 기준으로 살펴보기에 되게 훌륭한 그런 사주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4월의 용법을 설명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부분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사주에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용이 잘 배합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뭐가 달라도 활용력이나 능력이 조금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